오늘의 쇼는 찰스 다윈의 종의 진화 제2부. 갈라파고스 섬은 매력적인 곳이죠. 이곳은 내 친구 찰스 다윈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희한하고 특이한 생명체들이 가득한 곳이랍니다. 우와, 굉장해요. 꼭 주라기 공원 같아요. 박물관에서나 보던 동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네요. 그럼 공룡이 있다는 소리? 그렇다면 난 내리지 않는 게 좋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내리지 않겠다니. 모험을 즐기셔야죠. 이 동물들은 공룡이 아닙니다. 진화의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생명체들은 분명히 공룡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거대한 거북이와 새, 이구아나들은 알고 보면 아주 새로운 생명체들입니다. 기껏해야 수백만 년 전에 진화한 종들이니까요. 공룡에 비해선 최근에 나타난 종이죠.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수백만 년 전에 나타났다면서 새로운 생명체라는 게 말이 돼? 역시 사기꾼들이라니까.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가는구만. 우릴 놀리려는 건가? 진화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이루어져요. 부모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면서 말이죠.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진 생명체를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몸이 아프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다 보면 오히려 생존에 더 이로운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저길 보세요.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이 새들은 핀치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핀치새들은 대륙의 핀치새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곳이 태평양에 고립된 섬이고 새를 잡아먹는 큰 동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갈라파고스의 파충류와 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의 파충류나 새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됐고 결국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이 돼버렸죠. 근데 어째서 그렇게 변화를 한 거죠? 특징이 변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새들의 행동을 관찰해 봅시다. 내 이론이 맞다면 아마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째서 특징이 변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조심해요. 새가 도망치겠어요. 빙고! 다른 핀치새들과 갈라파고스 섬 핀치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리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이 차이점은 섬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핀치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뱀파이어 핀치 어때요?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이 스파게티를 자주 먹으면 내 아이들은 스파게티처럼 생긴 입을 가지고 태어나겠네? 말이 안 되잖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변의 먹이 종류가 다르다고 거기에 적응해서 종이 변할 수가 있죠?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오늘 나온 질문 중 가장 좋은 질문이네요. 그 점이 바로 수수께끼였죠. 어떻게 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며 멸종한 종을 대체하게 되는 것일까? 빨리 좀 말해줘요, 다윈 선생. 사실 전 물고기를 자주 먹거든요. 설마 그런다고 우리 애들이 지느러미나 비늘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겠죠? 제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생에서는 끝없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물들은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서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지요. 하지만 항상 먹이의 양보다 많은 종이 태어나고 먹이는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생명체 중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고 먹이를 얻는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럼 저처럼 연약한 핀치새들은 어쩌죠? 이대로 그냥 둔다면 살아남지 못할 텐데. 뭘 그렇게 슬퍼하세요, 부인? 아까 저한테 치킨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하시더니.
여러 돌연변이가 태어나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특징을 가진 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은 부모의 특징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종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패티양. 종의 진화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를 골라내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서 비글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발표를 해야겠어요. 5년간의 세계 여행을 끝낸 후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다운 지방의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종의 기원과 자연 선택을 통한 품종의 보존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죠. 어느 날 아침 다윈은 산책을 나갔다가 품질이 좋은 곡식을 골라 추수하는 농부를 봤어요. 또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는 젖소와 풍성한 털을 가진 양의 모습도 봤죠. 다윈은 생각했어요.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종이 탄생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곡식만 선택해서 심고 더 많은 고기와 우유, 털을 얻을 수 있는 동물들만 골라서 기른다면? 그때 다윈은 자연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선택해왔다는 점을 깨달았죠. 그야 당연하지.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지배자야.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원하는 대로 골라잡지 못할 이유가 없지.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종은 지구상에 사는 다른 동물들이나 생명체들과 별 차이가 없답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은 같은 진화의 사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적인 사고 능력 또한 자연 선택의 결과일 뿐이죠. 특별히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야? 그럼 우리가 동물과 똑같다고? 인간과 유인원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숭이랑 비슷해? 그게 말이 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된다고. 사기꾼 같으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다윈은 사회 전 분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게 됐어요.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다윈의 이론을 무시하고 경멸했죠.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건 인간에 대한 배신이야. 하지만 제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있다고요. 살금 알 돌려줬다. 알았지? 이제 화내지 마.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다윈의 생각은 19세기 당시 종교적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생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다윈의 이론이 사람들이 믿어온 완벽하고 질서 잡힌 세계관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거센 논란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윈의 대담한 이론은 많은 호기심을 자아냈고 덕분에 책은 잘 팔렸죠.
결국 과학적이면서도 종교적인 논쟁이 영국 전역에서 일어났고 그 논쟁은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결국 다윈의 진화론이 옳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과 진화의 과정을 명쾌하면서도 아름답게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했고 그 생명체들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지구를 생명의 별로 만들어 온 거라고 말이죠.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군요.